이용하기 시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이 시는 이미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시의, 자, 주상정시지. 자, 주상정시. 자, 이렇게. 이거면 이게 게임 끝나는 거야. 주인공은 주인공이죠. 자, 주인공은 누구냐면 여기서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요. 예. 아니면은 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 자, 아버지 또는 우리가 되는 것이고, 상황은 뭐냐면 이 아버지가 죽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객지요, 객지. 타국 객지야. 그냥 우리나라도 아니고 타국의 객지야. 타국인 객지야. 알았어? 우리나라 객지가 아니라 객지에서의 아버지의 죽음이야. 누가 죽는다고? 아버지의 죽음. 이렇게 알았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정서는 당연히 뭐가 돼? 슬픔이죠? 당연한 겁니다. 슬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시간은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타국인 객지에서의 죽음을 우리는 요걸 갖다 이제 임종을 해요. 임종이란 말은 뭐냐면 죽는 순간에 함께 한다는 걸 임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요 부분에 해당되는 이게. 그래서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더욱 아닌 곳에서 이렇게 해서 반복되죠.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니고 고향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뭐 정도가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점층법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면 되고 아버지의 침상이란 말은 이부자리 없는 최후의 밤이죠. 최후의 밤인데 요게 매우 중요해요. 그냥 최후가 아니라 침상 없는 요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죽음은 침대 위나 뭐 병상 위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남의 집 그것도 고향도 아니까 객지에 타지에 있는 남의 집에서 그것도 방 안에서 죽은 게 아니라 어디 뭐 마구간이나 뭐 이런 데서 죽은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침상 없는 이란 말은 결국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아버지의 죽음을 결론은 뭐냐면 죽음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이 글의 제목인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게 나오는데 제목부터가 문제가 돼요. 일단은 이 풀벌레 소리라고 하는 것은 청각적 심상 맞지.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청각적 심상이면서 이 청각적 심상과 함께 이 풀벌레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뭐냐면은 아버지의 숲을 맞아서 우는 가족과 나를 대변하는 인물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결국 뭐냐면 화자의 정서와 관계가 되지. 잘 봐. 화자의 정서와 이퀄 또는 대립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풀벌레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그리고 자, 화자의 정서와 동일합니다라고 한다면 결론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건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도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감정이입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객관적 감정이입물 중에 화자의 정서와 동일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감정이입물이라고 하고 자, 이런 감정이입물이 사용된 표현 방법이 감정이입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해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 방법은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말고 문제는 이게 청각적 심상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 하나 더 있죠. 그게 뭐가 있는 거냐면 바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얘는 감각이 뭐가 되냐면 시각이에요. 시각이에요. 이해가 돼있어? 근데 뭐냐면 청각이 시각적 서술어랑 결합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공감각이에요. 감각이 결국은 뭐냐? 전이가 됐죠. 이렇게. 자, 노령을 다니면서라는 말인데 노령은 원래는 노령산맥일인데 노령산맥이 원래 우리나라와 러시아를 잇는 거예요. 여기서 노령은 러시아라고 보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이랑 연결이 될걸요 아마 이 산맥이. 그래서 노령을 다니면서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러시아를 다니면서까지 자, 애써 잘해온 아들과 딸에게, 그럼 러시아 다니는 건 그닥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되게 이제 뭐 때문에 다니냐면 소금과 같은 것에 대한 밀수를 하는 거죠. 애써 잘해온, 그러니까 잘하게 한이란 뜻인데 우리가 보통 잘하다라는 말의 어간 잘하에다가 맞죠? 여기다가 뭐가 붙어? 이가 붙고 그다음에 우가 붙는 거야. 이 이가 붙고 우가 붙는 경우 이게 두 개가 뭐다? 사동접사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랑 비슷한 거냐면 얘들아, 자, 애가 자다라고 쓰면 자에다가 뭐가 붙어? 또 이하고 또 뭐가 붙어? 우가 붙어. 그럼 뭐야? 재우다가 되지. 그 똑같은 이치야. 그래서 이건 사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그러니까 잘하게 한이라는 의미니까 그냥 애써 키운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 뭐예요? 유언도 없이 없었고, 아물만의 파선도라고 돼 있잖아? 여기 보시게 되면 뭐냐면, 아물만, 리코리스크, 이거 다 러시아의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뭐, 아물만의 파선은 배가 난파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썰룽한이란 말은 썰렁한이란 말이니까 뭐 추운, 물리적으로는 추운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얘라 썰룽한이란 말은 외로운 이런, 왜냐면 혼자서 예, 밥벌이를 위해서 이렇게 다녔으니까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거는 결국은 아버지의 어떤 살아 있을 때, 그러니까 생전 아버지의 뭐야 나름대로의 삶의 애환, 고난 뭐 이런 것들인데 죽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잊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좋다는 얘기는 아니라 목침이란 말은 딱딱한 베개요. 찜질방 가면 있어요. 반드시 벤채 다시 뜨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켜서 잘 보십시오.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 여기서 보는 피지 못 잡아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꿈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관념이에요. 추상이라고 그러죠. 관념이나 추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피든 피지 못하든 이거 피다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뭐냐면 감각적인 표현이에요. 그쵸? 꽃봉오리는 또 뭐가 돼? 꽃봉오리가 가라앉는다란 말도 나오죠. 맞습니까? 이것도 나오는데 이것도 감각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관념이나 관념적 대상 또는 추상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추상의 형상화 또는 추상의 감각적 표현, 감각화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하시면 되고요. 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라고 돼 있으면 재밌는 게 다 감각적 표현이에요.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의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낯을 떠봤다라는 말은 뭐냐면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가 아버지의 눈을 감겨줬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라고 돼 있죠. 예, 결국 뭐냐면 이 울음이 슬픔의 정도인데 있는 데 울음을 다 울었단 말은 그만큼 뭐냐면 얘라 슬픔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처럼 어떤 감정의 정도를 강조하고 있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정감의 깊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자, 이 시를 보면은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특징을 좀 알려줄게요. 이게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진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시는 알려드릴게요. 딱 네 가지만 정리할 테니까 요거만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짜자자잔, 짜잔. 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가 이 시는 수미상관이에요. 이 수미 상황은 결국 뭐냐면 작품 속에 나와 있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줘요. 상황이 지속됨이란 뜻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렇다고 아버지가 계속 뭐 반복적으로 죽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상황이 지속됨이란 말은 그 고통이 그때 그 슬픔이 여전히 남아 있음. 맞습니까? 그쵸? 슬픔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글을 보면 다 다로 끝나요. 그쵸? 다로 끝나요. 종결이. 맞습니까? 이 다종결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 평서형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버지가 돌아가실 정도면 뭐야 감탄형 같은 거 써가지고 되게 강조를 해야 될 텐데 평서형 종교를 써요. 이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가 담담한 표현이라고 해. 담담하게 이렇게 담담하게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남으로써 결국 뭐냐면 어떤 뭐야 아니라 감정 표현을 최소화했다. 또는 감정을 억제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글을 보면요. 여기 보면 지금 되게 뭐냐면 하나의 장면을 감각적으로만 표현했습니다. 이 되게 슬픈 장면이잖아요. 엄청 슬픈 장면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뭐냐면 감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가장 일반적인 하나의 장면을 그려내듯이 시각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시각 중심이 제일 많고요. 맞습니까? 여기다 뭐도 있어요? 청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야? 손발이 식어간 다음에 촉각도 있죠.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감각적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표현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야? 감정 절제. 이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종결도 감정 절제,
감각적 표현도 감정 절제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 글을 보시면요. 재밌는 게, 어, 이 글은 어떤 말을 써주면 되냐면 초점화라는 말을 쓰시면 돼요. 초점화. 초점화라는 말은 보통 시에서는 한 장면에 딱 고정돼 있다. 한 장면으로 딱 고정되어 있음. 그쵸? 그러니까 이 글은 마치 두 장면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면 한 장면에다 플러스 뭐야? 이펙트. 그러니까는 청각 효과. 그쵸? 이게 딱 들은 거야. 그러니까 동시에 이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시각적으로는 뭐야 가족들이 삥 둘러앉아 있고 맞습니까? 또 되게 이렇게 뭐야 마국간 같은 데다가 아버지가 죽고 있고 청각적으로는 이제 풀벌스가 들리게끔 이렇게 형상화시켜 놓은 거죠. 요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